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치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화려한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주변 친구들을 보니 그 화려한 꿈이 오히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덫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노후 30년을 진짜 행복으로 채워줄 압도적인 취미 1위와 많은 이들이 노후의 로망으로 여기는 골프를 왜 가급적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가 아닌 나 자신이 만족하는 진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왜 골프가 최악의 노후 취미가 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민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비싼 회원권이 있는 골프장에 가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는 것이었죠. 그는 은퇴하면 매일같이 골프를 치며 유유자적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정말로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째,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깨졌습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는 물론이고 끝나고 함께하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까지 합치니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건강 문제로 필드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무릎이 아파서, 어떤 친구는 허리가 아파서 골프를 그만두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운동이다 보니 멤버를 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날이면 그는 할 일 없이 하루를 멍하니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평생 골프를 쳤던 그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와 엘보 통증은 그를 괴롭혔고 결국 70대 초반 의사로부터 더 이상 골프를 치면 허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꿈이자 유일한 낙이었던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비싼 골프채는 창고에 처박혔고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민 사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노후 취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며 최고의 노후 취미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날씨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리하여 당신의 노후 30년을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압도적인 취미 1위는 바로 글쓰기와 기록하기입니다. 에게 그게 다야? 라며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논문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잊고 있던 기억들을 꺼내어 글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극심한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던 삶이 텅 빈 정막으로 채워지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의 교직 생활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의 설렘부터 시작해서 말썽꾸러기였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동료 교사들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육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글을 은퇴교사의 추억 상자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 전의 제자들이 그 블로그를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때 철없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지금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글쓰기를 통해 과거의 제자들과 다시 연결되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현역 작가이자 누군가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영원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골프채를 잡았다면 잠깐의 즐거움을 얻었겠지만 펜을 잡았기에 제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글쓰기가 왜 최고의 노후 취미인지 앞서 말한 5가지 조건에 다시 대입해 볼까요? 첫째,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펜과 노트만 있으면 충분하고 컴퓨터 자판만 두드릴 수 있다면 블로그나 SNS에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완벽하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을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눈이 오는 날엔 따뜻한 방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문장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표현력도 풍부해집니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내 글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글로 정리하는 자서전 쓰기는 최고의 심리 치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나의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이 되어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달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무뚝뚝한 아버지와 평생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몰래 써온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험난했던 인생 역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새 울었고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문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 맛에 대한 생각,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대한 감상, 문득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 한 조각.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써보는 겁니다. 3줄 일기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첫째 줄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둘째 줄에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셋째 줄에는 내일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의 노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역사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후 30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액수나 골프 스코어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긍정하고 오늘의 나에게 만족하며 다가올 미래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력에 달려 있습니다. 글쓰기와 기록은 바로 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리고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를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고요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의 노후가 스코어보드에 남는 숫자가 아닌 가슴에 남는 문장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